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속리산 둘레길이 전국에서 9번째로 국가 숲길에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충북 보은 그리고 괴산을 거쳐서 경북 상주, 문경에 이르는 208.6km의 구간인데요. 일단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기가 쉽고 자연 경관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번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속리산 둘레길의 국가 숲길 지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속리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총 9개 구간이 운영이 됩니다. 숲길 인문학 프로그램, 작은 음악회 등등 사계절 즐길 거리도 있다고 하니까 속리산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소식 알아봐야죠.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환절기인데 이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건조해지는 요즘 네. 이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들도 이 환절기에는 여기저기 불편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법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똑소리 나는 이 효포토와 똑똑하게 건강관리하는 법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같은 환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리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막 눈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안 아프던 잇몸까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여러분은 건강 백세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크고 위중한 질환을 신경 쓰느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환들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칫 잊기 쉬운 생활 건강 지키는 법.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계절, 요즘 저처럼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 아마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바로 안구 건조증. 맞아요. 많습니다. 네, 많이 선생님, 건조하죠. 바람이 부니까요. 눈이 너무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인 건가요? 네, 안구 건조증은 눈물 분비가 부족하거나 눈물이 빨리 말라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기계도 좋은 윤활제가 있어야 부드럽게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도 윤활제 역할을 하는 눈물이 있는데 눈물이 충분히 분비가 잘 되거나 성분이 좋아서 잘 마르지 않아야 눈이 건강히 잘 유지가 되죠. 그런데 만약 눈물 분비량이 부족하고 눈물이 빨리 마르면 우리 효포터님처럼 눈이 시려지고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눈이 자주 시리고 눈에 무언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나 건조감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이런 느낌 때문에 눈이 금방 충혈되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까지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군요. 네. 이 안구 건조증이 이 계절에 조금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 눈에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편인가요? 겨울은 건조하고 찬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히터를 많이 틀기 때문에 더 건조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으셨던 분들도 겨울철에는 건조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시고요. 게다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요. 눈이 조금 건조한 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요. 눈이 전과 다르게 많이 건조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분들 없으신가요? 많으실 겁니다. 괜찮았나요? 어때요? 이제 검사를 또 마치고 왔는데 저의 눈 상태는 어떤가요? 네, 우리 효포터님은 눈물 분비량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좀 빨리 증발되시는 편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좀 눈물이 빨리 마르는 부분들이 좀 보이죠. 예. 주로 이런 경우는 안검염이라고 눈꺼풀 테두리 염증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효포터님의 경우는 인공 눈물은 물론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안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거나 낫지 않으면 이제 건조증 레이저 치료 같은 시술들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력이 급속하게 나빠졌다는 건데요. 일상생활에 편리함은 가져왔지만 눈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라섹 말고 스마일 수술이라는 걸 좀 들었어요. 네. 뭔가 좀 스마일, 웃음이 나는 그런 수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수술인가요? 모든 수술은 다 손상이 적을수록 회복이 빠른 거거든요. 네.
스마일 수술은 지금까지 나온 시력 교정술 중에서 예. 가장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은 웃음이 굉장히 빨리 찾아오는 수술이죠. 기존의 시력 교정술이 2, 3일 정도의 통증을 견뎌야 했다면 스마일 수술은 2mm 정도의 극소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이 3, 4시간 정도만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마일 라식으로 또 시력을 교정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시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로 네. 네, 나빴어요. 엄청 안 그렇다면 좋았거든요. 지금 이 스마일 라식을 받고 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아마 이제 안경도 안 써도 되고. 렌즈도 항상 끼면 이제 맞아요. 건조한 것도 많아가지고 불편하고 심하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았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것. 눈을 자주 깜빡이고 눈동자를 움직여주고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덮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실천하셔서 눈 건강 지켜보시죠. 제가 요즘에 정말 열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당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또 충북의 인싸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유행하는 디저트 먹어봐야죠. 저 요즘에 엄청 먹잖아요. 네. 저는 이걸 왜 먹나 싶었거든요. 근데 맛있죠? 먹어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게 너무 달라붙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채치야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선생님, 제가 방금 전에 단 거를 먹고 왔거든요. 긴장했어요. 제 치아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무서워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표고사의 치아를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요. 건치네요, 건치. 이 설탕 과자로 인해서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한 SNS에서 치과 의사가 지금 설탕 과자가 계속 유행이 지속된다면 강남에 집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설탕 과자를 깨물 때 치아가 파절되거나 쉬운 보철물이나 떼운 수복물이 떨어져서 실제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열풍처럼 유행하고 있는 설탕 가득 간식 때문에 치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요. 끈적끈적한 설탕은 치아에 달라붙어 있을 확률이 높고 아무리 칫솔질을 잘해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설탕 같아요. 과자를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할 때 치아에를 씹는 면이나 요 사이사이에 설탕 덩어리가 박혀 있는 게 꼼꼼하게 제거될지는 사실은 치과 의사로서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먹고 싶다면 치아에 최대한 손상이 덜 가도록 씹어 먹기보다는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좋고요.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바로 칫솔질을 할 수 없다면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궈 설탕 성분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방법 있겠네요, 정말. 깨끗하게 괜찮네요. 설탕을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무섭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우리 원장님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문제가 있을까요? 금이 간 것 같아요. 금이 갔어요? 예.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에 금이 갔다니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이게 지금 무슨 소식을 들은 거냔 말이죠. 어쩌죠? 치료받아야죠. 크랙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데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질긴 음식을 먹으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시큼시큼하거나 가끔 이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미세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씨 오징어 오징어 좋아하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안 돼요. 저 하루에 오징어 한 마리씩 먹는데. 특히 오징어와 함께 콤비가 하루에 한 마리 나면 먹어요? 누룽지예요. 아, 누룽지? 누룽지랑 콤비잖아요. 그래서 누룽지랑 오징어는 40대, 50대 넘어가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미세한 통증이 오면 이게 신경까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한 후에 크라운을 씌워줘야 돼요.
그런데 예.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뿌리까지 금이 가면 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아, 그 상황에 맞게 예. 브리지를 하거나 예.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물고 씹고 뜯는 것을 즐겼다고 임플란트라니요. 이래서 평소에 치과와 친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검진받을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더 있거든요. 네. 좀 아침이나 이제 저녁에 양치질을 하다 보면은 네. 잇몸 사이에서 피가 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런 경우 있어요. 치과의 3대 질환 중에 하나가 풍치라고 보통 하는 치주 질환입니다. 아파서 치과를 내원하게 되면 네. 대부분 발치할 정도 됐을 때 내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내원하니까 치아를 발쳐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치주 질환은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도 영향을 주지만 주된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섭취 후 그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침, 미생물과 만나 단단한 치석이 되면서 잇몸뼈까지 손상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가 시리고 그러다가 아프기 시작한 이가 생겼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가 아프기보다는 잇몸 깊숙이 통증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았습니다. 치주 질환은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방금 전에 환자처럼 좀 심각한 상황이면은 임플란트를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먼저 세밀하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서 그 치주 치료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건강관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부터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한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병원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해 꾸준히 정기검진도 받고 관리도 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오래 사는 게 목표였다면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인 그쵸. 시대잖아요. 네네. 이 건강 100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마르은 오징어를 끊고 방건조 오징어로 좀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하고 한 있고요. 번씩. 네. 예, 사실 병원이라고 하면은 왠지 막 아플 것 같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과 친해져야 건강한 100세가 가능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검진하고 또 예방해야 빨리 치료하고 더 큰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환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겠네요.